그래, 백년암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와서 시드니로 왔습니다. 와서 보니까 분위기도 썰렁하고 이러는데, 벽에다가 우리가 지킵시다 하고 뭐 써붙여 놓고,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건의 발단이 아주 재미있어요. 우리 신도 중에 어떤 거사가 자기하고 아는 신도 집으로 편지를 보냈대요. 그때 컴퓨터에 이제 글씨 쓴 게 아니고 쓰면은 두통이 나니까 제가 찍어가지고 보냈는데, 그 내용이 기우 스님하고 또 그 당시에 일을 보던 총무하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고 셋이서 정법사를 팔아서 나누어 가지려고 했다. 내용이 그게라요. 그걸 내가 직접 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 거사가 또 그때 나에게 대해서 돈 띠다고 비판하던 거사에게 갖다 보이니까 그 거사가 절에 와서 당시에 그 법등 주지스님한테 보였는가 봐요. 그러니 내용도 참 이상하고,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. 그래, 내가 가만 보니까 참 세상에 저를 팔 수도 없지만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냈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했는지 참말로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내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명사 와서 주지도 하고, 그건 절도 크고 신도도 많다고 하고 소문이 나니까 어렵게 사는 정법사에는 아예 안 올 줄 알고 아마 그런 일을 꾸몄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이라고 자기들 며칠 모여가지고 그 거사 두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신도회에서 제명을 한다고 그래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뭐 희한도 안 했는가 봐요.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뭐 100번이라도 제명해야 되죠. 정관에도 저를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개인이 가질 수도 없고, 스님이 3년 동안 계속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 결정을 붙이고 총회를 거쳐서 팔 수는 있지만은 팔아도 스님이나 신도들이 같이 못하고 다른 이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. 법인처는 거의 다 그렇잖아요. 한국도 그렇고. 그런 것을 만들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다고 모함식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그래 했더라고.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내가 그 고약한 여성에게 친하게 지내다가 뭐가 잘못돼서 돈 빌려줘가지고 밭도 못하고 또
내가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1억이 넘는 돈을 보내가지고 빚을 갚았고,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또 한편으로 들리는 말이 기후 스님이 구룡사 정우 스님한테 저를 팔았다. 그러니까 돈을 보낸 걸 보고 짐작으로 아마 구룡사 스님한테서 받은 게 아니겠는가, 이래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말이 들려오는데, 그 뭐 주변에 있는 한국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, 기후 스님 돈 띠따따 뭐 어쩌고 뭐 창건주 문제가 나오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기후가 들어있어요. 창건주 승계권을 넘겨주면은 창건주가 후임 주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. 신도가 많은 데는 뭐 용채 쓰라고 초파에 지내거나 설 명절이나 좀 쓰라고 갖다 주는 경우가 있지만은, 정우 스님이 시드니 정법사에 한 20만 불 이상 전체적으로 치유도 하고 살아가는 게 뻔하고 해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래 절 사겠어요? 시주 한금으로 해도 얼마나 되는데.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이런 궁리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짐작을 막 그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우 스님은 정우 스님대로 사도 안 했는데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고, 또 우리는 팔려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1mm도 안 냈는데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제명을 하고 그 난리를 피우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. 온당한 일이라 하면은 100번이라도 수긍하죠. 나는 경우에 어긋나면은 못 참아요. 우름하고 뭐 물에 물 탄 듯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 처리는 그래 안 합니다. 뭐 경우에 틀리면은. 그런 과정에서 한 두어 달인가 시비를 하고 저를 팔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제명을 시키고 이 난리를 했는데, 우리 절은 우리가 지킨다고 했는데 근거를 내놔라. 누구한테 내가 그랬는지, 어디 복덕반에 내놨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. 제시할 수 있나요? 없었던 일인데. 자기들은 뭐 한 23명인가 뭐 운유면 이 사람 저 사람 친한 사람 세를 불린다고 해가지고 23인가 그렇다고 사인해놓은 거 보니까 지명한 데도 그렇고 우리 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누군지 그 짓을 한 사람, 편지를 보낸 사람을 알고 그건 몇 사람이 이제 서로 수의를 해가지고 그랬죠. 공개적으로 법회 끝에 금명을 해가지고 누가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 성질 내가지고 뭐 고발하니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막 시시거리고 한번 회의할 때는 와가지고 내보고 욕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그러더라고. 전혀 없었던 일을 인격적으로 모함하고 정법사 혼란을 야기해서 화합을 깨고 한 책임에 대해서 이거 중대한 문제다. 화합을 깨는 사람은 부모님 죽은 죄와 같이 칩니다. 오역죄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부도 안 되거니와 이미지 손상도 얼마나 되잖아요. 화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승가락하는 게 화합치잖아요. 그래서 사인한 모든 사람들 23명인가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부처님께 삼배 드리고 대중 앞에서 법회 끝나고 스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신도들 앞에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래 하십시오. 딱 제안했어요.
제안했더니 자기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를 애먹이고 나는 안 올 줄 알고 거기에 내한테 협조하던 두 사람만 제거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운영하기 쉽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게 내가 와서 그렇게 부닥치게 되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죠. 그러더니 한 사람이 참 이게 뭐 노인도 계시고 이러는데 자신이 대표로 스님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? 그러더라고. 그 사람이 바로 옥상두 원인 거사죠. 그래서 실제 뒤에서는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 불교도 알고 또 정관도 만들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옥상두 거사라요. 그러니까 나도 그래 뭐 참 그렇게 제안했지만은 노인네들이 그래 큰절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당신이 대표로 법회 끝나고 나서 내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법회 끝나고 아주 참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말했어요. 참 이렇게 스님이 희생을 하면서 애를 쓰고 이러는 와중에서 참 그래저래 불편하게 됐다고 울먹이면서 그걸 읽고 정중하게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9번을 그렇게 절을 하고 일단은 마무리가 그 일은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불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맨 처음에 사중 통장으로 보낼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한 생각이 그렇게 틀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구나.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. 그러다 결국은 너무 몸이 지치고 그동안에 신경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내시경을 받아봤더니 위암이라 해요. 그래서 다른 곳에 또 한번 받아보니까 역시 위암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이는데 위가 뻘겋게 돼가지고 막 부풀어 있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. 수술을 해야 된다고. 이래가지고 그 돈 떼이고 한 그것 때문에 참 그런 병을 얻게 됐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참 내 속으로는 평생 살아오면서 누구라도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로 참 보통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면은 그런 나쁜 병은 안 걸리겠지.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한 적도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내가 암이 걸릴 정도로 용심을 잘 못 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. 남 보기에. 그래도 뭐 결과가 그래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참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
날짜까지 정해 두고 한 달 후에 받는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뭐 조사를 하더라고. 여기는 워낙 느려가지고 뭐 부모의 관계 당뇨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묻고 왔다 갔다 이래 하는데 그것도 집도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 내가 수술할게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통역을 한국 사람이 와서 하는데 보니까 뭘 못 알아들어요. 의학 용어라서 그러는지 뭐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뭐 쳐다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참 외국 사람이 집도를 한다는 것도 찝찝한데다가 통역하는 한국 사람도 영어가 원만치 못한 것 같고 뭐가 마음이 조금 그림칙하고 내키지 않아요. 수술 받는다는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내가 여기 있다가 어디 한국 가서 받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조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3일 전에 무슨 약을 주면서 속을 씻어내는 먹고 속을 비워야 된대요. 그래 이제 약을 먹고 내일 모레 수술할 날짜인데 그 전날 전화가 그 통역하러 다니는 간호사한테 왔대요. 아, 스님 수술이 연기됐답니다. 이러는 게라요. 주로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그 몰아가지고 한대요. 연기되다니 하니까 무슨 병원에 그때 말로 무슨 에어컨인가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술을 못 하게 됐다고. 그럼 언제쯤 하게 되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대요. 여 사람은 무조건 기다리고 날짜를 확정 잘 안 해줘요. 아,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. 세상에. 아, 요새 세상에 그래. 무엇이 병원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술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뭐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서 경주에 있는 그 이사 어머니 되는 보살님한테 전화를 했어요. 내가 지금 이래 사정인데 이게 깝깝하기도 하고 뭐가 좀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이러는데 기다리라고 한다고.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빨리 한국에 오십시오. 위암 수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. 환자가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말해가지고 빨리 가도록 할 테니까 한국 오십시오. 그러더니 뭐 한참 있다 전화 왔는데 바로 오면 바로 내시경하고 이래가지고 뭐 금방 할 수 있대요. 그래가지고 나도 떨떠름하던 참에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 통장에 있던 것을 준비를 3만 불인가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 준비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이튿날 바로 타고 갔어요. 한국 가가지고 파티마 천주교 병원이지 말은 뭐 나는 정우스님한테도 안 알리고 그 복잡한 그 일 많은 사람한테 이런저런 거 괜히 신경 쓰기도 하고 미안해서 말도 안 하고 보통 뭐 삼성에서 많이 한다는데 그래도 연결이 돼서 파티마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하고 뭐 찍어보더니 그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로 참 생각해 보면은 자기 배를 헤쳐내고 무엇을 잘라내고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이상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만 마취
하고서 깨어나지 않으면 나는 참 좋겠다.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다가와서 간호사가 와서 뭐 배 있는데 그 소독을 이렇게 하고 뭐 주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마취제였는가 봐요. 그리고 한참 있으니 가물가물해지더라고.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까지 실려가지고 내려갈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는 몰랐어요.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입원실에 와 있더라고요. 뭐 한 5시간인가 6시간 했대요. 그때 마침 내 상자되는 천주라고 지금 통도사에서 소인 보고 있는데 천주가 방학이 돼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간호를 며칠 했었어요. 고생이 많았죠. 그런데 일주일을 물도 마시지 말고 링거만 저래 해가지고 일주일을 지나야 된대요.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오고 얼마나 깝깝하고 그러는데 의사 말이 거기에 몰핀을 달아놨으니까 그 회복될 때는 되게 통증이 있는데 아프거든. 그거를 눌리라고 장치를 해 주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. 나는 뭐 어째 됐는지 한 번도 안 썼어요. 몰핀을. 세포스트롬한 약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밤이 길기도 입은 마르고 밤은 길고 잠은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